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성함이네요. 김동현님이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김동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현님. 자, 그러면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진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5살이고, 인천 송도에 사는 대전 우송대 철도 차량 시스템학과 3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1년 휴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학점이 4.5 만점에 4.01, 토익을 870까지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 에리카 기계 교통대의 왕캠 철도 차량 인천 기계 편입 지원하고 다 떨어졌는데 인천 예비 1번 차이로 뼈아프게 추합해서 떨어졌습니다. 일단 취업 희망 직장은 철도 공기업의 차량직이나 공기업 기계직, 수도권 중견, 수도권 강소. 저희 고민은 세 가지로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편입을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인천대 이상을 도전해 보는 게 목표인데 붕어 형님 관점에서는 학벌을 어느 나이까지 도전해 보는 게 좋은 선택인 건가요? 자, 두 번째, 만약에 편입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 공기업 취업으로만 올인하는 게 맞는 선택인지 붕어 형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께서는 대학원 진학을 권유하시는데 요즘 저도 뉴스에 수시 채용이 대세인 걸 봤을 때 1년이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대학원 진학, 중소기업에 몇 개월만 다녀보고 경험을 쌓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추천하시는지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네. 간단한 고민 사연 같지만 질문을 세 가지나 얹어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님이 저기 철도 차량 시스템과 지금 3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휴학 중이라고 하셨네요. 근데 본인 학과를 살릴 수도 있지 않나요? 본인 나온 저 대학교 전공은 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편입한다는 거는 지금 내가 다니는 그 학과 가지고 전공을 살리기가 좀 빡시니까 더 좋은 데 가가지고 졸업장을 받는 측면이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을 것 같으니까 편입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철도 기관사로 많이 가는 경향이 크다고요? 그러면 지금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본인 다니는 그러니까 편입하기 전에 저 우성대학교라고 했죠. 우성대학교 철도 차량 시스템학과 졸업해도 철도 기관사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많이 취업합니까? 보니까 이 학과 졸업하면 내가 봤을 때 철도 기관사도 다 빠질 것 같은데, 철도 기관사. 그러면 굳이 편입을 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보니까 그 학점이나 뭐 다른 스펙 같은 거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굳이 편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철도학과가 내가 알기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에. 저게 모든 대학교에 다 많이 있지 않잖아요. 2016에서 18년도에 많이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어떤 전공은 아니잖아요. 좀 특별한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전공으로 나오는 이상 철도 기관사다 무조건 해야겠네요. 웬만해서는 철도 기관사 쪽으로. 근데 철도 쪽으로 안 가면 내가 봤을 때는 이 전공을 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극소수만 간다고요? 어, 어, 네네네. 면허백스요? 면허백스는 뭐지? 면허백스는 또 무슨 말이야? 면허증 땄는데 먹고 노는 사람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 기관사람 면허증을 땄는데 철도 기관사 면허증 땄는데 취업 못 해가지고 이제 백수처럼 이제 노는 사람들. 와, 진짜요? 아니, 면허를 땄는데 취업 못한 사람 1,500에서 2,000명 된다고? 아, 너무 아깝지 않나 이거? 이게 만약 이게 생각해보세요, 동현님. 만약 철도 쪽으로 취업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철도 기관사람 면허가 철도 측이 이랬을 때만 적용이 되고 그 외의 분야에서는 적용이 전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아, 이 낭패네 이거. 완전 낭패네요. 아, 왜 그렇게 많은 거야?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긴 한데, 잉여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2,000명 정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저 학과 나와서 졸업하더라도 저 2,000명하고 같이 싸워야 된다는 거네. 취업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와, 왜 이런 고민하는지 알 것 같아. 왜 본인이 이런 고민하는지 알 것 같네. 그렇다고. 이게 그렇군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전공 학과 안 나와도 딸 수 있군요, 이게. 이 기관사는 자격증이. 그러니까 전공 과정을 안 받은 사람도 비전공자도 면허증을 따려면 딸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저 2,000명 중에 철도학과를 안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 이거 내가 언제 어디서 내가 예전에 뉴스를 들은 것 같아. 이게 철도 기관사에 대해서 보면 내가 어딘가 봤는데 철도 기관사 굳이 철도학과 안 나와도 면허증 따고 들어올 수 있다 해가 내가 어떤 직업하는 인터뷰하는 그 라디오를 들은 것 같아요. 거기서 자기도 그냥 철도 기관사 땄는데 사람 많이 뽑을 때 좀 들어왔다.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그게 저도 좀 시간이 좀 오래 지난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힘들다는 거잖아. 지금은. 야. 본인은 여기 이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이렇게 될 거란 거 몰랐다는 거잖아요. 맞죠? 전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학할 때는 철도 기관사 어차피 필요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졸업할 때 되면 그래도 자리 있겠지. 아, 이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간단히 볼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그거네. 철도 기관사라는 이 면허증을 일반인들도 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문제네. 그러면 이 전공을 살릴 수가 없잖아. 어차피 철도 관련 학과 나오는 이유는 철도 관련 일을 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아버지 추천으로 갔다고요. 아버지한테 그러면 아버지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따지시지 그러면. 아버지가 사람 많이 뽑는다면서요. 아버지 여기 나오면 기관 사실다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그럼 아버지는 뭐라 하시는데요? 아버지는. 아니 근데 난 몰랐네. 일반인도 이 기관사 자격증을 그냥 딸 수 있다는 걸 몰랐네요. 이러면 철도학과를 나올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철도학과를 나올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철도 공무원 같은 거 좀 노려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철도 공무원. 철도 공무원은 요 관련 학과 나온 사람만 시험 칠 수 있지 않나? 역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버지들은 진짜요? 민트 초코 저 동문이네 동문. 민트 초코님 어서 오세요. 저 우성대 동문이네요. 철도 시스템 학과 동문이네요. 야 여기서 만나네요. 혹시 같은 학번일 수도 있겠네요. 철도 공기업이 거의 대부분이라고요. 철도 경영이. 그러면 저분하고는 사정이 다른 거겠네요. 님은 기관사가 아니겠네요. 어쨌든 뭐 그래도 같은 건물 쓰는 거잖아요. 10학번. 선배님이에요, 선배님. 집이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동현님 사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분이 지금 철도 기관사 하려고 여기 들어갔는데 지금 철도 기관사 자리가 없대요. 바늘구멍이네. 근데 철도 기관사가 그 면허증이 있어야 볼 수 있는데 그 면허증이 일반인들도 딸 수 있게끔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대기자가 너무 많대요. 그 자격증 따놓고 이제 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2,000명 정도 된대요. 박 터지는 거죠. 지금 이분이 그것 때문에 고민 사연 올렸어요.
그러면 편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동해님. 면허 교육 기간요. 아, 이거 너무 좀 심하네. 왜냐면 철도가 일반 운전처럼 우리가 내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제한적인데 그렇게 기간을 많이 만들어놨다고. 그건 좀 기간에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공급에 비해서,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다. 맞잖아요. 철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항공 낭인요? 그럼 철도 낭인이야 이건 또? 어? 철도 낭인? 야, 항공 낭인, 고시 낭인. 야, 낭인 천지네 낭인. 낭인 천국이네. 고시 낭인, 항공 낭인. 야, 선박 낭인들, 선박 낭인. 뭐 바퀴 달린 건 다 낭인이네 그냥. 와, 이제 철도 낭인. 낭인 종합 서브 세트네 완전히. 와, 낭 완전 대한민국이 낭인 선진국이 낭인 선진국. 열심히 배워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네. 어? 열심히 시키는 대로 배워라 해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나왔더니 낭인으로 만들어버리네요. 야,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 시간대로 쓰고. 와, 참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편입을 다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렇죠. 이게 노력의 배신, 이게 진짜 노력의 배신이죠. 우리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으니까 노력은 값진 거고 노력은 절대 노력은 정말 우리 위해 존재하고 참 열심히 산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하고 하지만 노력이 배신한 사례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노력이 배신한 사례가. 물론 노력을 통해서 결실을 얻는 사람이 있긴 한데 결실을 얻는 사람들 비중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 이게 문제라는 거야. 옛날에 노력을 통해서 배신당한 사례가 적었다고 치면 지금 노력을 통해서 값진 열매를 얻기보다 배신당하고 시간 돈 다 쓰고 절망이 빠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 김동현 님이 놀았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뭐 수업 다 째고 뭐 대출하고 학고 받고 놀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논학점이야, 이게? 이 편입하셔야 될 것 같아. 일단 근데 편입하더라도 중요한 게 그거예요. 중요한 게 내가 편입을 한 학교에서 또 수업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해. 야, 이렇게 낭인들로 만들 것 같으면, 야. 일단 해볼 수 있는 거 해보세요. 네, 해볼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편입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 편입을 하는 데까지 성공하더라도 거기에 적응해야 될까? 적응하고 거기에 이제 그 본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대부분은 사람들이 지금 뭐 문과에서 공대로 간다거나 아니면 이분처럼 뭐 지방의 공대에서 다른 공대로 간다거나 옮기는데 옮기는 건 나쁘지 않은 거죠. 좋은 데 가면 가는 게 좋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내가 살아남느냐. 그 본교 학생들하고 어떤 차별 없이 내가 거기서 졸업하고 나름의 소득을 얻고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님은 지금 인천대 기계과에 가고 싶다는 거죠. 근데 기계과 가려면 또 기계과에 그 사람들이 배우는 걸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도 수도권이나 인서울권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인서울권? 노릴 수 있으면. 근데 중요한 거는 편입을 하더라도 편입을 하더라도 내가 그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그 공대에서 배우는 어떤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내가 마스터해야 된다는 거죠. 마스터 한 상태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학년 공대라는 게 다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해야죠. 편입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하는 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에리카 그거죠. 한양대 안산 캠퍼스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안산 캠퍼스 에리카 갈 수 있으면 가야죠. 물론 한양 본캠의 기계과보다는 약하겠지만 그래도 에리카 기계면 알아주잖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희진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내가 지금 손 뻗을 수 있으면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해야죠. 이거는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뭐 아무것도 뭐 손 넣고 그냥 시킨 대로 공부만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렇다고 니 뭐 편하게 논 것도 아니고요. 근데 님이 실수하신 게 있어. 뭐 동현님 아버님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내 진로는 내가 선택하는 거지 부모님한테 선택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지금 흘러가는 거 몰라요. 이제 좀 깨달았죠, 동현님. 부모님은 우리를 키워주는데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하시긴 했지만 이 시대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까막눈이에요. 부모님들은 자기가 취업을 하고 자기가 젊었을 때 일을 했던 8, 90년대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은 좋은 직장이고 사람들도 많이 뽑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노력으로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고통받는 게 뭐겠어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하는데 배신하고 뒤통수 까이는 게 엄청 많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진로, 내 먹고 살 거는 내 스스로 선택을 하고 내 스스로 내 현실에 맞게 파악을 하는 거지. 부모님이 이게 맞으니까 일로 가봐라. 대부분 부모님이 얘기하는 건 맞는 경우보다 틀린 경우가 더 많아요. 현실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또 여기 가보라고 했을 때 지금 이런 현실이 나올 거라는 거는 단일도 생각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렇게 철도 낭인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거. 왜냐면 자기 시절 때는 한 번도 없었던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보통 어른들은 보통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 자기가 동현님 나이쯤 됐을 때, 그때 시점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꼰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꼰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부모님 세대를. 2021년이면 2021년에 그 젊은이들의 어떤 어려움과 고충과 이 취업에 대한 현실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자기들이 취업하기 쉬웠던 그 시절을 기준으로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랑 대화가 안 되잖아.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꼰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편입을 한다는 가정하에 공기업 취업으로만 올인을 하는 게 맞는 선택인지 부모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우물을 많이 파놔야 돼요. 동현님. 요즘에는 한 우물만 파놓는 거는 위험해. 우물을 파놓을 수 있으면, 내가 노력하에 파놓을 수 있으면 공기업 취업이든 사기업 취업이든 여러 개 파놓는 게 좋아요. 플랜 A만 있으면 안 돼. 플랜 B, 플랜 C까지, D까지 있는 게 좋아요. A, B, C, D. 그러니까 내가 가능성이 있고 내가 넣어볼 수 있다. 내가 어떻게 노력으로 뻗을 수 있는 데는 다 뻗는 게 좋아요. 요즘에 취업 같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두 군데 지원하는 게 아니라 3, 400개 지원을 해요. 거기 보면 3, 4개 지원한 것 중에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회사,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워낙 학벌 때문에 사기업가 쉽지 않다고 들었다고 해요. 그래도 공대는 공대야. 썩어도 준치입니다. 지금 현재 공대는 썩어도 준치야. 그래도 철도공학이라고 하면 공대는 공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대는 또 어떻게 살아남으려면 살아남을 수 있거든.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변화해도 엔지니어나 기술자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활발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로봇 같은 것도 그런 거 개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공학자들 아닙니까? 그거를 시스템 조작하고 프로그램 짜고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엔지니어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다 조작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학도의 수요는 계속 이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고 준비할 수 있을 때 최대한 갈 수 있는데, 뻗을 수 있는데 다 뻗어보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거 얘기해 볼게요. 부모님께서는 대학원 진학을 권유하시는데, 요즘 저도 뉴스에 수시 채용이 대세인 걸 봤을 때,
1년이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대학원 진학 때 중소기업에 몇 개월만 다녀보고 경험을 쌓는 것 중에 어떤 거 추천하시는지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왜 대학원을 가라고 권유하시는지 그것부터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부모님이 대학원을 권유하고 부모님이 대학원을 권유한다는 건 부모님이 대학원 등록금을 내준다는 거야. 대학원 등록금 비싼 등록금을 내준다는 건 이분이 집이 산다는 겁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 요걸 보고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학생들 중에서 대학원 가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요즘에 많은데 현실적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부모님 왜 대학원 진학을 가라고 하는지 난 그것부터 좀 알고 싶어요. 부모님 왜 대학원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왜 대학원을 가라고 하는지 그것부터 저는 알고 싶어요. 네, 매너나 때문에. 네네네. 해외 석박 테크도 못 한다고. 네네. 근데 본인이 원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이 시킨 대로 가라고 하면 좀 비춥니다. 학벌세다 테크라고요? 학벌세다 요즘에 안 통합니다. 석사까지 밟게 되면 일반적인 그냥 학사졸의 취업 루트는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대조공채로 가게 되면 오히려 대조를 뽑지 석사는 안 뽑아요. 오히려 불리합니다. 석사로 가게 되면 차라리 연구원 자리로 오셔야 돼요. 연구원 자리. R&D 자리로 오셔야 돼요. R&D. 어, 리서치 앤드 디벨롭멘트. 그쪽을 노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석사를 가시는 분들은 보통 공대에서 연구원 쪽으로 가려는 분들이 석사를 많이 가죠. 대기업 연구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연구원이나 뭐 내가 학문적 뜻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연구원들은 스카이 출신 아니면 저 한양대, 석윤관대, 서성한 쪽 이쪽이 꽉 쥐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대학원 그러니까 지금 일단 난 중요한 게 그런 거야. 님이 뭐, 뭐 아무것도 못하고 제약이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제약이 따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만의 노선을 확실하게 짚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일단 부모님 말씀 죄송한데 부모님 말씀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 말씀은 이 부모님들 좀 이런 말씀 드리긴 하지. 요즘에 지금 시대 흐름을 좀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 부모님 때는 대학원 가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았지. 부모님 때는 대학원 가잖아요. 대기업 가잖아. 그럼 부장부터 출발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부모님 때는. 부모님이 대학원까지 나왔을 때 90년대 초반이잖아요. 그럼 사원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차장이나 부장부터 출발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대학원 지나가는 사람이 극소수였거든요. 그 대학원이 메리트가 있었죠. 임원까지 바로 넘어갈 수 있었고.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보면 삼성이 현대는 아니면 저기 왜, 예. 네,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때는요,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동현님. 부모님 때는 대학교 진학률이 20%밖에 안 됐어요. 20%. 20%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 대졸로 들어간 사람이 한 15%밖에 안 돼요. 15% 중에, 그 15% 중에 대학원까지 간 사람 비율이 어떻게 했냐고요. 대학원까지 간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 왜 심심할 때 여러분 있잖아요. 삼성이나 저기 LG나 이런 데 보면 왜 임원부급들이 있잖아요. 뭐 사장, 부사장, 뭐 상무, 전무 있잖아요. 이 사람들 프로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대학원부터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들어왔을 거예요. 사원 입사가 아닐 거야. 사원부터 출발하지 않았을 거예요. 과장부터 출발했을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출발 노선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때는 대학원을 나와가 뭐 특히 좋은 대학원을 나왔으면
회사로 쉽게 들어가니와 쉽게 들어가는 거니와 출발 선산도 굉장히 앞서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만큼 메리트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부모님 때는 자기들이 대학원 갔을 때 이득 볼 게 많으니까 자식, 그러니까 그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애들한테도 대학원을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근데 지금 우리 현재 시점에서 대학원을 가는 거는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양날의 검. 가는 거는 안 말리겠다는 거죠. 안 말리는데 가더라도 확실하게 내가 성적을 잘 받는다거나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이쪽으로 분명히 취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딱 접근하지 않는 이상은 가버리면 오히려 이거 가는 것 때문에 대졸공채도 교수님 말도 믿지 마세요. 자, 취업은 님이 하는 거지 교수님이 해주는 게 아니야. 사실 교수님은 취업 전문가가 아닙니다. 특히 그 가르치는 교수님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교수님은 현실 파악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어떤 개개인의 어떤 현실을 파악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나몰라라는 건지 난 나몰라라는 것 같은데 그냥 졸업하면 땡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대학교 나오신 분들 많잖아. 학사졸 하신 분들 많잖아요. 요즘 놀린 게 학사졸이잖아. 대학생들이 4년 마치고 나서 교수님들이 뭐 나중에 뭐 확실하게 책임집니까? 책임지는 거 없어요. 오히려 취업할 때는 교수님 믿으면 안 돼. 애초에 여러분들 생각해봐. 대학교 교수라는 직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생각해보세요. 세상과 담을 쌓아야 되는 직업이야. 세상과. 학문에 정진하다시피 해가지고 세상의 현실과 실무적인 부분과 담을 쌓아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교수가 달성이 돼. 학문의 깊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 돌아가는 판도나 지금 학생들이 겪는 교층이나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가라는 현실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문의하냐라고 해서 상관이 없어요. 왜냐 자기 가르치는 학문만 잘하면 되니까. 야간요. 왜 주간이 아니라 야간에 가야 돼요? 근데 야간이 수업의 질이 떨어집니다. 주간보다. 수업의 양이나 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간에 한 양을 야간에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야간 같은 경우에 보통 주간에 한 양에 한두 시간 줄여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수업의 질적인 부분이나 그 진도에 대한 부분이 그냥 교수님은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수님은 그냥 학교 다닐 때 그냥 수업하다 모르는 거 물어보는 상당, 그냥 모르는 거 물어보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냥 레포트 날짜 물어보고 수업지기 진도 나가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는 정도.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네, 그 정도로만. 근데 주간 가는 거 추천하죠, 주간. 왜냐하면 야간 가면 또 적응 못해. 그러니까 취업은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부모님 해줄 수도 없고 교수님 해줄 수도 없고 그냥 둘 다 못해. 해주는 게 아니라 둘 다 못해. 자, 부모님 봐도 알잖아요. 부모님 대학원 가면 뭐 할 수 있지도 모르면 대학원 가라고 하잖아요. 대학원 가라고 말하잖아. 이유도 모르면서. 그리고 교수님 입장에서 봐봐요. 교수님 입장에서 뭐 취업 같은 거 알려달라 해도 얘가 취업을 하든 말든 어차피 교수님 뭐 학과장이나 전임 교수면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씀이 그렇긴 하지만 학교가 폐교되지 않은 이상은 철밥통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가 봤을 때 공모보다 더 철밥통은 전임 교수예요, 전임 교수. 하... 숨이 참 탁탁 막히는데 아무튼 제가 정합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내가 따로 안 적었는데 일단 취업을 결정하거나 준비할 때는 부모님 말씀
교수님 말씀 믿지 말고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서 본인이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현재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은 할 수 있는 판단으로 뻗을 수 있으면 한번 손을 뻗어보는 게 낫다. 안 뻗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편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고 편입을 할까? 그러니까 편입을 내가 해야 할까에 대한 기본적인 커리큘럼과 지식은 습득을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기업 취업도 취업이지만 다른 분야의 취업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내용은 대학원에 확실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가는 거라면 안 가는 쪽이 더 많다. 오히려 갔다 와서 석사 학위를 따게 되면 학사 지원도 못할 정도로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제가 동현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도 님은 나름 너무 불행한 결정은 아니에요. 불행한 고민은 아니야. 그래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잖아요. 음.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무조건 안 좋은 고민은 아니에요. 왜냐, 지금 거의 모든 대학교 학생들이 이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스카이도 합니다. 스카이도 합니다. 김동현이 뭐 최근에 무적기 제 방송 인서울권 학생들 와가지고 사연 올린 거 봤죠? 그분들도 합니다. 그분들도. 저 예전에 지금 안 들어오시면 그 중앙대학교 전기공학과 4년 전액 장학금 받고 온 사람도 취업 걱정합니다. 나오고 나니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지금 모든 학생이 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김동현님은 그래도 나은 게 나은 게 뭐냐 하면 그래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학생들은 부모님이 그 학교 지원을 못 해줘가지고 그렇죠. 퀄리티 있는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좀 현실적인 감각을 키우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그래도 좀 뒷받침 해주시잖아요. 뒷바라지 못 해주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뒷바라지 못 해주는 친구들도 학점은 빚 엄청 밀려 있고 합격하면 돈이 안 모이고 당장 한국장학재단에 돈 얼마씩 갖다 줘야 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4년 내도록 이제 생활비나 등록금 이렇게 대출받는 친구들은 이제 졸업하는 순간 빚이 한 5천만 원 있는 거예요. 그거 갚아 나가는 거. 보통 대학교 평균 학자금 대출로 이제 졸업하고 나서 갚아야 되는 이제 빚이 평균적으로 2천 한 300만 원?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설령 이제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뭐 2년 동안은 그냥 빚 갚는 데만 전념해야 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런 친구들보다는 동해님이 낫다는 거예요. 그런 빚은 없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너무 불안감 가지지 마시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셔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전해 보시고 나름 준비를 잘해서 나오신다면 저는 그래도 무조건 힘들다, 무조건 극복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그동안 학교 생활을 뭐 마냥 놓은 것도 아니고요. 나름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처럼 마음 먹고 또 차근차근 또 뭐 편입 준비도 해보면서 또 업그레이드 하면서 또 준비하다 보면 또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튼 동현님 고민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 어,
되도록이면 저는 좀 인서울권에 기획가의 편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성공하셔가지고 좀 시야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음, 잘 준비하시고 그 원하는 성과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해님.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